자, 어제 한미 2+2 회담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목을 한번 보면요. 조선일보 한미 공동성명서 북한 비핵화 뺐다. 기존에 가장 강력한 CVID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회담을 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미국은 북한이 압제 정권이라 했고 북한은 대화 없을 거라고 했고 남측은 다시 협상을 이렇게 말했고 남북미 간 온도차가 확연했다. 블링컨은 북한의 인권을 지적하며 강경했고 최선희는 적대를 철회라고 담화를 했고 미국은 한국과 쿼드 협력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보면 북중 놓고 한미 확 달랐다. 5년 만에 한미 2+2 장관 회의를 했지만은 미국은 쿼드 협력을 말했고 한국은 논의도 안 했다라고 했고 공동성명은 비핵화나 중국 이야기가 빠져 있고 그래서 양국의 이견이 커서 민감한 현안을 다 뺐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매경은 한미 성명서에 북완전한 비핵화가 빠졌고 한미 외교 국방이 회담 후에 모든 문제를 조율했다고 성명을 내놨지만은 쿼드 놓고 미 국무장관은 긴밀 협력 중이라고 했고 정의용은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격차가 나타났죠. 신문의 사설에 보면 중앙일보는 2+2 회의에서 드러난 미국의 기조 변화를 한국이 직시해야 된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며 공동 대응을 요구했고 정부는 침묵하며 한반도 비핵화, 즉 북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고 근데 한국이 현실을 인정하고 동명복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 정권이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못 넣게 막은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 국방 회담이 희한한 모습으로 끝났다. 최대 현안이 북핵인데 김정은은 지금의 전략 핵을 넘어 전술핵까지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북핵 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고 해결한다라고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5년 전 공동성명에서는 뭐라 했는가 하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며 비핵화를 위한 북압박을 하자라고 명시했는데 5년간의 북한이 수소폭탄에 이어 요격하기 어려운 온갖 미사일까지 다 성공해서 훨씬 심각해졌는데 한미 성명에는 비핵화라는 말도 쓰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일본 회담 때는 북비핵화를 넣었고 그리고 바이든이 주도한 쿼드 정상회의 성명에도 북비핵화가 넣었는데 한미 성명에만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한국 측의 요구로 그렇게 됐다는 거고. 자, 이거는 누가 하느냐? 한국의 문가리가 정하는 거죠. 문가리 말고 누가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은 당연히 북비핵화를 넣자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걸 미국 국방 국무를 뭉개고 안 넣는다고 결정한 것은 문가리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비핵화에 전념해야 된다.
비핵화를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한국을 앞에 놓고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동맹과 협력할 거라고 애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과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5년 전에는 북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빠졌고, 블링컨은 기자회견에서 북주민이 광범위한 학대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한미 성명에는 이런 내용도 빠졌고 중국이라는 말도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 장관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중국에 대한 반중 전선을 강조했지만은 이런 내용은 싹 빠져버렸습니다. 이 북한의 핵 무장의 가장 큰 피해국이 한국인데 그 한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왜 빠졌냐고 물으니까 한국의 외교부가 분량 제한뿐이라는 쇼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미 국무장관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회담장 밖에서 북비핵화에 전념하고 중국에 대항한다고 돌직구를 날렸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2+2 회담이 대북 대중 문제에서 지금 이견이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 중국의 인권을 지적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나왔고,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도 넣지 못했고, 쿼드에 한국의 참가를 요구하는 논의조차도 없었고, 미국은 긴밀히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정의용은 미국을 앞에 놓고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라서 양자택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번에 발표된 한미 2+2 회담의 이 공동성명이 영어로 800단어, 역대 가장 짧은 성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으로 볼 때 기존의 미국의 대중국 민주주의 전선의 동맹으로서 동참하라는 요구를 한국이 거부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반민주주의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중 전선 구축을 말을 했습니다. 자, 블링컨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북이 주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여야 하며 북한 주민들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인권 문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공식적인 회의나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도 말하지 못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나 또 중국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반중전선 구축 문제를 입에 담지도 못하고 미국의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링컨은 북한의 비핵화를 3차례나 이야기했고 정의용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해서 기자회견 중 쓴 용어에 대한 해석도 달랐어요. 그래서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 했으니 한국 정권이 미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북한 편을 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라 한 것은 미 해구산을 제거하고 미군 철수를 겨냥했기 때문에 블링컨은 조선반도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북비핵화라고 분명히 말을 한 겁니다. 결국은 문가리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넣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미국의 아마 국무국방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놀래서 돌아갔을 겁니다. 가서 바이든과 미국의 또 주요 정책 결정 당국자들, 아직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책, 한국에 대한 대책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국무국방 두 사람이 돌아가면 대책이 완결될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한국의 문가리는 동맹이 아니다. 한국도 우리의 동맹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친중 친북 국가로 넘어가 있다. 저런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일 관계를 강화해서 삼각 안보 동맹을 구축한다. 또 무슨 사드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체제망을 강화한다라는 부분도 저건 어렵다. 현재의 한국으로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내년에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한국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가리는 이번에 미국의 이 두 장관 앞에서 속셈을 너무 강하게 드러냈어요. 정의용이 미국은 최고의 동맹이고 중국은 최고의 교역 국가다라고 말한 데서 이미 미국 사람들 앞에 속을 다 드러낸 겁니다. 자, 동맹은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태그를 하는 것이 동맹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둘 다 잘 지내겠다. 아버지 엄마가 이혼하는데 나는 둘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의 체제로 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는 건 분명한 일이다.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들은 미국에 사실상 2인자, 3인자 앞에서 동맹을 조롱했어요. 특히 문가리는 아마 자기의 속을 다 보여줬는데 미국 앞에서 굴복 안 했다고 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 취할 내용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마 매우 복합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손을 봐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블링컨이나 오스틴 국무국방장관을 조롱하고 한미 동맹의 사실상 행태가 와해된 그런 성명을 해서 보낸 것. 미국은 이 직전에 일본에서 어떻게 서로 했는가를 알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북에게 가장 피해 당사자국이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중국에 가장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중국을 비판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포위 구도에 동참하기를 꺼리고 중국의 돈 문제를 언급하는 걸 보고 아마 바이든한테 한국은 저 답이 없다. 이미 반중 친중 친북 국가로 넘어갔고 머잖아 전체적으로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을 다루는 방식을 고민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두 장관이 오기 전에 더불어 거수기 당에서 주한미군 분담금 비준 동의를 못하겠다고 나온 부분과 미국이 똑같은 맥락에서 한국을 바라볼 거다. 너가 그 1조 2천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놀면서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좀 있다가 너한테 큰 문제가 터지게 될 때 동맹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 봅니다. 자, 혹을 큰 거를 갖다가 하나 붙였어요.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